조선은 과연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던 그 사회는 실은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몰락이 아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 몸부림은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민중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숨쉬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의 마지막을 망국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낡은 체제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존재하죠.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춰진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변화의 요구 속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되니까요. 19세기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은 덧없이 피었다 지는 들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는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었고 세금 제도는 삼정의 문란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군포가 부과되고 환곡은 고리대금으로 변질되어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혔습니다. 황폐해진 농촌 풍경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죠. 부유한 사대부들의 기와집과 달리 초라한 초가집에서는 매일 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는 이미 뿌리부터 흔들렸지만 여전히 강력한 족쇄처럼 민중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배층은 특권 유지를 위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이 간극은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처럼 벌어졌죠. 사회 전반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분노의 씨앗들이 곳곳에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뭔가 터져나올 것만 같은 위기감이 조선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억압받던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1862년 임술년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탐관오리 백낙신을 향한 농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죽창과 깽과리를 든 농민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관할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한과 고통,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이 역력했죠. 탐욕에 젖어 백성을 수탈하던 아전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불타는 관아는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러한 봉기는 지배층의 강력한 진압에 부딪히며 안타까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잘 훈련된 관군 앞에서는 죽창과 깽과리가 한없이 무력했으니까요.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농민들의 모습은 일시적인 희망 뒤에 찾아온 깊은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봉기 주동자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장함과 좌절감이 맴돌았죠. 민중의 직접적인 절규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절망 속에서 민중은 또 다른 희망의 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상, 동학의 등장이었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종교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은 억압받던 민중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았죠.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모두 하늘처럼 귀한 존재라는 이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최재호 선생이 신비로운 득도의 순간을 맞이하며 동학을 창시했을 때 과연 그가 이토록 거대한 물결을 예상했을까요? 평범한 농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동학 경전을 배우며 희망에 찬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대감을 느끼며 전국 각지에서 동학의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죠. 시천주를 외치며 함께 춤추는 군중의 모습 속에서는 낡은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찾으려는 간절한 염원이 느껴졌습니다. 동학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민중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학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며 민중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깊이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죠. 백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던 일부 사대부 지식인들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려 애썼습니다. 정약용 선생과 같은 실학자들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발을 디딘 채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죠. 그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보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고 부패한 관료체제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론은 당대 보수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낡은 기득권을 쥐고 있던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했고 실학자들의 진취적인 생각은 종종 시대를 앞서간 외침으로 치부되곤 했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며 지필에 몰두하고 지도 위에 새로운 제도를 그려보던 그들의 고독한 열망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유배의 길을 떠나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비록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씨앗을 뿌리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들의 사상은 비록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훗날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러한 지식인들의 고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중의 저항은 더욱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농민 봉기가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보다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도적대로 치부되던 화적대 중 일부는 단순한 약탈을 넘어 사회적 저항의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탐관오리나 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민중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죠. 또한 전국을 누비며 상업활동을 하던 보부상 조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민중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모여 앉아 부당한 세금에 맞설 계획을 세우고 장터에서 은밀하게 소식을 주고받으며 저항의 불씨를 지피던 민중 지도자들의 모습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관군과의 국지전도 불사하며 게릴라식으로 저항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낡은 질서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 상인들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그리고 지식인들은 더 나은 국가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것이죠.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히 난리나 소요로 치부할 수 없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서 민중이 벌인 처절한 생존 투쟁이자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봉기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저항의 분위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저항들은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을지언정 결국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것은 이름 없는 민중의 살아남으려는 의지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비록 당대에는 좌절되고 억압받았을지언정 멈추지 않는 변화의 씨앗이 되어 조선의 근대를 여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죠. 조선 후기 민중의 외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갈등, 그리고 변화의 요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이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역시 누군가의 처절한 투쟁과 뜨거운 열망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뜨거웠던 조선의 민중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격동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조선이 택했던 또 다른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